안녕하세요. 비법천사 시현지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토익 시험을 볼 때 RC 문제가 시간이 모자르는 일이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엄청 고민을 하죠. 왜 이렇게 RC 시간은 모자른 걸까요? 그렇다고 내 맘대로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RC 문제를 뒤에서 여러 개를 찍고 있어요. 자, 그것만 좀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토익 점수를 쑥쑥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Are you ready? Go! 첫 번째 비법은 우리가 LC 문제 풀 때는 LC만 풀고 RC 문제 풀 때는 RC만 풀어야 할까요? No. 그렇게 하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없죠. 어디선가 짜내야 되잖아요. 자, 방법은요. 첫 번째 비법은 LC Part 1 Direction이 나가는 동안 Part 5 문제를 가능한 여러 개 풀어야 한다 입니다. 오케이. 자, LC 파트의 Part 1 Direction은 유난히 길어요. 정확하게 한 1분 25초에서 30초 사이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사실 LC 파트 1 그림만 보기에는 너무 남아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LC 시작하는 순간 바로 파트 5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파트 5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때 가능한 쉬운 문제 위주로만 내 수준에 풀만한 답이다라는 게 딱딱 보이는 문제 수준으로만 많이 풀어놓으세요. 오케이? 대략 1분 정도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품사 문제, 이런 쉬운 문제 있잖아요. 어휘 문제는 해석해낸 건 그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죠? 그런 문제 위주로 먼저 많이 풀어두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 거기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LC를 너무 불안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돌아오냐? example 이라고 말하는 순간, 성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example을 말해줄 때 빨리 part 1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part 1으로 돌아오셔서 1번부터 6번까지의 그림을 모두 미리 스캔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LC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법을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은요. LC 답안지 마킹을 LC가 진행되는 도중에 모두 옮겨야 한답니다. 많은 학생들이 LC가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나 2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답안지 옮긴다고들 하지만 파트 3, 4를 풀 때는 특히 문제를 푸느라 정신없어서 답안 마킹을 나중에 LC 끝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RC 시간을 빼서 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자른 RC 시간을 그렇게 빼서 한다면 RC의 시간적인 경쟁력은 올릴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LC Part 3, 4는 어떻게 마킹을 해야 되느냐? 자, Part 3, 4는 일단 문제를 미리 읽는 거잖아요. 미리 읽어놨기 때문에 타겟팅된 리스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문제의 순서와 또 지문의 순서, 대화의 그 답이 배열된 순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답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 1번 바로 시험지에 C 이렇게 마킹하고 2번 들리면 바로 B, 그다음에 3번 D 뭐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1번하고 뭐 41 이러면서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에 1번 읽어줄 때 바로 3개의 보기를 외워서 A, C, D 이거를 한꺼번에 답안지로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41번, 41 뭐 이럴 때 바로 3개 옮기고 42 할 때는 다음 문제 읽어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의외로 그 순발력은 연습을 하시면 금방 해결이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LC 마킹을 파트 4를 나중에 했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이걸 연습을 시켰더니 한두 번 만에 다들 쉽게 고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LC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마킹을 다 끝내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LC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문제 푸는 방식을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발력이 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C 그 파트 3하고 4를 한꺼번에 마킹을 하면 이제 대략 69문제거든요. 파트 3 39문제, 파트 4가 30문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거의 70문제 가까이죠. 이런 문제 답안 마킹을 한꺼번에 하시면 거의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파트 7에서는 문제당 1분이니까 한 5문제 더 풀 수 있고요. 뭐 5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문제 이상이 그죠? 빨리 풀면 15문제 이상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20개씩 찍던 사람들은 뭐 시간 내로 풀게 되고, 오케이? 또 어떤 원래 시간이 크게 이제 조금밖에 찍지 않았던 분들은 시간이 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요. RC 시간이 시작되면 파트 5부터 풀지 마시고요. 독해인 파트 7부터 풀도록 해주세요. 그 이유는 잘 생각해보세요. 독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답률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맨날 떨어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네. 생각해봐도 그렇죠? 독해는요. 시간 대비해서 정답률이 비교적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파트 7 독해의 정답은 그 시험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찾는데 매칭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아니면 너무 모르는 어휘가 많아서 이 소리가 이 소린가는 어떤 해석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헤매는 거지. 사실 시간만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죠? 자, 그래서 파트 7부터 푸셔야 됩니다. 자, 5부터 풀면은 솔직히 5나 6는 문법과 어휘 문제죠. 근데 문법과 어휘는 시간이 많이 준다고 정답이 올라갈까요? No. 문법과 어휘 문제는 그 머릿속에 그 어법과 그 어휘의 뜻이 없다면 오랫동안 쳐다보고 별짓을 다 해도요. 결국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 대비, 그 다음에 노력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파트예요. 그래서 거기는 빠르게 내가 아는 문제 위주로 많이 푸는 게 중요하고, 오케이? 오래 생각해봤자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오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아셨죠? 자, 파트 7은 그렇지만 이제 7을 풀 때 문제를 시간을 끊고 5, 6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7은 얼마나 시간 걸리냐면 54분을 두세요. 7은 54문제이니까 54분 내로 푸세요. 문제당 1분이라는 계산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RC 시간이 75분이에요. 그 시간에 54분을 빼서 파트 7을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1분을 빼서 파트 5, 6로 가서 푸시는 걸로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비법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요. 가능한 수준에 맞는 문제 위주로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찍어라. 과감히. 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씨 문제를 풀 때 많이들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풀어내야겠다.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내가 점수가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이런 심리 상태가 알씨 문제에 시간을 모자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이 토익 시험은요, 문제 수를 많이 건드려야지 정답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뭐 70개를 아무리 다 맞아봤자잖아요. 다 맞아봤자 3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맞을 수도 없죠.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능한 100개를 다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찍고, 왜냐면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시간 투자와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정답이 안 나오는 오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100번까지 무조건 시간 내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찍는 결단력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다 그 고생은 가기 전에 모의고사를 집에서 실전 연습을 할 때 이런 거를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안 되시면 여러 번을 걸쳐서 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 절약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총점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과외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을 이런 거를 다 가르쳐주고 해보면은 학생들이 의외로 효과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뭐 20개씩 틀렸던 학생들은 이제 두세 개밖에 안 찍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한 대여섯 개밖에 안 찍었던 학생들은 시간이 남아요. 라는 말도 해주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문제 풀이 비법이라든가, 독해, 직독직해 요령이라든가, 이제 실력 같은 게 이제 또 붙어야겠죠. 그래서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비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